자, 106회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사원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사원직 사원 강하나, 강하나의 부양가족 탭을 알맞게 수정하고 수당공제 등록과 5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이민주하고 이자유 제시된 주민번호로 수정하라고 제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거 앞에 연도만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수정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사원 등록 메뉴를 이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사원 등록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자, 부양가족 탭을 눌러서 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저는 좀 미리 바꿔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변환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이민주하고 이자유는, 제시된 번호로 바꿔달라고 요청드렸죠. 저기 바꿔서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불어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강인우, 본인의 아버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줍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90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74세니까 60세 이상이고 경로 5대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강하나 본인은 여성 근로자인데 지금 배우자가 없어요. 그죠? 네, 문제 보시면 배우자가 없음이라고 돼 있다는 건 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가 중복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한부모 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데 아직 다 불우돼 있기 때문에 아직 한부모가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요거까지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지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유지인, 어머니죠. 자, 주거 형편상 별거 하고 있다.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100만 원 이하제로 봐주니까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민주, 본인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이 없고요. 20세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20세 이하로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문제 보시면은 만 8세, 지금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에 자녀에도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자유도 소득이 없고요. 20세 이하니까 당연히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강하늘입니다. 자, 본인의 언니죠. 형제 자매인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47세니까 나이 때문에 안 되지만 지금 문제 보시면 중증 환자 장애인이니까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중증 환자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강 하나는 여성 근로자인데 이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도 가능하고요. 여성 근로자니까 한부모 공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녀자와 한부모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받는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총급여가 3천만 원이니까 부녀자 공제도 가능한 거죠. 분열 공제도 가능한데 한부모와 중복되니까 한부모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우리가 수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또 뭘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자, 수당공제 등록과 5월 급여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니까 식대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란 얘기죠. 자,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한테 지급하고 있고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비과세란 얘기죠. 자, 그리고 공제 항목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수당 등록 시 월정액 및 통상 임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사용하는 수당 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한다. 자, 급여자료 입력 시 공제 항목에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로 직접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수당 공제를 클릭을 해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사용하지 않는 건 불허하라고 했으니까 상여도 불허해 주시고요. 직책 수당도 불허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월차 수당도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불허해 주시고요. 식대는 비과세가 맞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가 맞고요. 야간 근로 수당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불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추가할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공제 등록을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학자금 상한은 없으니까 이걸 불허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당과 공제 등록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급여는 5월달 급여입니다. 5월달 급여이고 지급일자는 여기 보시면 여기 31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1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급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보니까 200만 원. 자, 식대는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자, 공제 항목은 제시된 걸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국민연금이 85500이죠. 자, 그리고 건강보험이 얼마죠, 여러분? 595928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7270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가 16,000원. 자, 소득세가 195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950. 자, 이렇게 해서 공제되는 금액 합계가 189520 맞죠? 네, 그리고 2110-480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해답에도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 입력까지만 하는 것이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년도 6월 10일에 입사한 사업 문지율 시에 연말정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연말정산 하는 것이죠. 자, 전근무지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족사항이 나와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불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가용과 문갑인 주민번호는 요 제시된 번호로 좀 수정을 해달라고 제가 요건 요청을 드린 거예요. 25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보기 위해서 좀 고쳐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말정산 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인공은 문제 보시면 문지율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선은 소득명세에서 전근무지 소득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근무지 소득이 주식회사 영일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60381 60381 01 28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거 입력해 주시고요. 근무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6월 1일까지. 자, 그 다음에 총 급여가 16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상여가 300이다 라고 나와 있으시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하고 소득세는 맨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13, 230. 자, 건강보험료 맞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13890.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25920이네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4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결정세액 10만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답 화면에도 자, 캡처 화면을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화면 체크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근무지 소득을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양가족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저는 미리 문가영하고 문갑인 거를 문제지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 지금 보고 계실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좀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가영과 문갑인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연습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문지율 본인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김민성. 자, 김민성은 지금 문제 보시면 배우자인데 자, 일원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니까 당연히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자, 자녀 문가영과 문가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둘 다 2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둘 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0세 이하로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둘 다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 공제도 공제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자, 모두 국세청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료인데요. 본인의 자동차 운전 보험료 공제 가능하고요. 자, 문가영은 자녀인데 기본 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부양가족에서 여기 문지율부터 선택하시고요. 일반 보장성 더블 클릭해서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 라인에 맞춰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120만 원.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문가영이 있죠. 자, 그래서 문가영 선택해 주시고요. 자,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자, 문가영의 보험료가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력할 게 뭐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네요.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의료비. 자, 의료비는 의료비 지금 명세에서 탭에 반영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배우자 질병치료비 가능한데요. 실손보험 받은 거는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로 했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카드 공제도 가능하고요. 문갑인 자녀, 콘택트 렌즈 구입한 거 가능한데 50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죠. 자, 의료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탭 눌러서 F2번 눌러서요. 첫 번째 김민성 배우자 거 들어가 주시고 국세청 자료라고 했습니다. 금액만 입력하시면 돼요. 국세청 자료는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김민성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손보험 받은 거 50만 원 넣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의료비에 보니까 문갑인 거 있네요. 문갑인. 자,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 자, 금액은요. 60만 원이지만 안경 콘택트 렌즈는 50만 원까지만 되니까 5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의료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교육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가능하죠? 대학원비는 본인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의 교복 구입비. 자,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까지만 가능하죠. 근데 지금 둘 다 고등학생이니까, 그죠? 취학전 아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체험학습비라든지, 영어 학원비는 안 되는 거고, 현장 체험학습비는 가능한데, 30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교육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인데요. 자, 첫 번째 문지율 거. 자, 그럼 부양가족에서 문지율 선택하시고 국세청 교육비 국세청 자료에다가 자, 1000만 원이죠. 네,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본인 거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죠? 문가영 거 있었죠. 그래서 문가영 선택해 주시고 자, 문가영은 교복 구입비잖아요. 50만 원까지만 되니까 5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음. 문가영은 교복 구입비 50만 원까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장 체험 학습비 20만 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70만 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복 50하고 현장 체험 학습비 20하고 합쳐서 7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복은 50만 원이 넘었으면 50만 원까지만 입력하는 거고요. 체험 학습비 20만 원하고 합쳐서 70을 입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문가영 자녀는 지금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가영은 여기 지금 초중고에 들어가는 거죠. 초중고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문가빈이 있고요. 자, 문가빈은 교복 구입한 거 50만 원까지 되는데 영어학원비는 안 되죠. 취학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까지 초중고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해답에도 그렇게 캡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다 했어요. 자, 다 했고,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인데요. 자, 3,200만 원인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따로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를 카드로 냈다. 카드도 공제 가능하니까 이 260을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지율도 기본 공제 본인 거죠. 본인 거고 이것도 가능하고 김민성 배우자도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니까 현금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신용카드 탭 눌러주시고요. 자, 문지율 본인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본인 전통시장 거는 전통시장에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150이라고 돼 있어요. 대중교통 거는 대중교통 칸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서공연은 도서공연에다가 신용카드니까 신용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자, 신용카드 순수하게 들어갈 금액은 3,200에서 150만 원 빼고 100만 원 빼고 100만 원 빼게 되면 2,850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2,850만 원만 신용카드 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본인의 현금 영수증 쓴 거, 그 현금 영수증 란에다가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김민성 배우자가 있어요. 김민성 배우자의 현금 영수증, 이쪽에다가 1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화면 캡처된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렇죠. 연말정산 입력해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셔야지만 이게 불러와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결정세액이 1845695가 나왔네요. 그 해답에도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해답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좀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불러져 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까지 입력을 했고요. 따로 저장키는 없고요. 완료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자동으로 되니까 입력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까지 문제 풀어보았습니다.